오늘은 도강 7-11의 인수격 파료상관의 파격인 여명입니다. 갑일 진월생으로 편제인데, 간목이 진월생으로 편제인데 진중계수가 투해서 인수격입니다. 지지로는 인묘진 목국을 짓고 신왕입니다. 점수는 간목에 1, 2, 3, 그 다음에 요 진토도 수토라서 월지를 더라. 월지에 있으면 1로 계산하니까 1, 2, 3, 4. 그래서 4점인데 본기로 2개로 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신왕명입니다. 고로 신왕명에는 왕목을 설기하는 요 병화가 용신입니다. 봄철의 목은 성장목이라서 금보다는 화를 기뻐합니다. 천간은 월지 편제격에 진중개수가 투해서 인수격이며 병정화의 식상혼잡이고 월주에서 화생토로 식신생재하니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본명은 목국에 모광한데 월지 진토에 뿌리를 둔 연간의 인성 병화가 여기 개수가 병화용신을 극하기 때문에 파료상관으로 극하는 기신입니다. 봄철의 간목은 특히 병화를 기뻐하는데 수국화로 병화를 극하니 불길합니다. 따라서 어릴 때 젖이 부족했고 식상이 좋지 못해 병이 약했습니다. 병화 식신은 젖이나 건강에 해당됩니다. 연주에 앉아서 개수는 미토에 앉아서 개미 묘고인데, 개수는 인성이고 또 미토는 재성이니까 인성인 모친이 부친인 미토에게 개미 인묘되고 토국수 살극을 당하니까 부모 간 다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지 미토가 토국수로 귀신 인성을 제거하니 기신입니다. 천간은 격으로 풀고 지지는 억부로 푸는 방식은 역학계의 거장 빅3인 도계실관을 저술한 도계 박저환님의 관법이기도 합니다. 만일 지지까지 격으로 풀게 되면 제격인 사주에 재가 중중하면 재를 극하는 비거분을 지지해서 만나면 제격이 파괴되니 불길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다신약 명에서 일간의 근지가 되는 비겁을 만나면 제격이 파괴되어도 큰 재물을 벌게 되므려 기란대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간은 격으로 풀지만 지지는 억부를 중심으로 푸는 것이 실전에 대입해 본 결과 옳은 관법임을 알았습니다. 본인이 저술한 도계실관 사주첩경, 그러니까 도계실관 사주첩경, 격으로 풀다. 불다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도계실관은 빅3인 도계 박재환님이 저술한 책이고, 사주첩경은 빅3인 자강 이석영님이 저술한 책입니다. 연간의 인성, 연간의 인성인 개수모친이 좌좌 부친에게 개미로 인묘되고 극을 당하는 것은 목일간 임진 개묘뿐입니다. 인성인 개수는 좌좌묘지에 앉고 일간에 대해서도 간미묘지가 되니 묘묘궁에 걸려 본 여명은 모친과의 연가닥이 박합니다. 개수가
개미 묘지 않고 일간에 대해서도 간미 묘지가 되니까 묘묘궁에 걸렸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제 12운성의 활용법인데, 세묘궁, 뭔가 세묘궁에 앉거나 또 묘묘궁, 또 욕사궁, 욕절궁, 그럼 이렇게 앉으면 해당 육친의 연과 덕이 박하며 녹생궁이 앉으면 녹생궁, 녹생궁에 앉으면 자주와 생지에 앉았는데 일간도 녹지가 되는 것이며 해당 육친의 연과 덕이 길합니다. 만일 본 여명이 시가 정묘시가 아니라 병인시라 그러면 일간은 갑인이니까 이렇게 됐고, 본인 식상이 자식이니까 자주와 병인 생지에 앉았습니다. 생지에 앉고 일간에 대해서 일간을 내리면 갑인 걸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녹생궁이라고 그러는데, 녹생궁, 생록궁 뭐 다 똑같죠. 만약에 만약에 정묘시가 아니라 병인시였다 그러면은 일간은 자식과의 연과 덕이 길하며 자식은 크게 발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12운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산출과 활용법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주 보는 틀을 잡아야 하니까 차후에 12운성의 산출과 활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월지 진토에는 부모성인 무토와 계수가 자체 동조합니다. 여기에 진토에 뭐가 들었냐면 무게을이 들어있는데 무토는 부친성이고 계수는 모친성입니다. 그럼 부친은 무게합으로 모친을 좌체로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배성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 간의 이별 분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자체 동주다 이거죠. 자체 동주. 본 여명은 또한 이제 관성인 금이 없습니다. 이제 간목의 일간에 대해서는 금이 관성으로 남편성인데 이 금이 전무하다 보니까 합신을 찾아야 됩니다. 합신을 찾으려면 우선 이번 천간합을 보고 천간합이니까 간목이니까 천간에서 기토가 있어야 되는데 기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 번째로는 지지 육합을 찾아야 돼. 그죠? 지지 육합을 찾아야 되는데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간과 지지암합, 그죠? 일지 육합은 만약에 일지가 인이니까 육합은 해수가 됩니다. 인의 합이니까. 근데 해수가 없으니까 일간의 지지암합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되냐. 그 다음에 이것이 지지암합을 하면 기토가 되는데 미중 기토가 있으니까 요것이 미토가 남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성. 미토가 남편성. 그래서 이것이 부성입니다. 이것이 부성. 남편성이 되죠. 그럼 이제 이, 기토, 기토의 대행이 나타난다고는 미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을, 정이 있어요. 근데 정화가 여기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남편 대행이 되는 거예요. 남편 대행. 그런데 남편 대행이 도화지에 앉아 있어요. 네? 도화지에 앉아 있고 또 남편성인 미토는 또 묘비 한목하고 일지 인중의 갑과도 갑기양합함으로 남편은 이렇게 합이 많으면은 바람기가 있다. 묘도 목이니까 갑목도 미토에 대해서 미토가 이제 여자가 됐으니까 갑목도 여자가 되고 인목도 여자가 되는데 그 다 합을 하고 있죠. 도화지에 앉아 있고 정묘 도화지에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묘미 한목 또 인중 갑목과 갑기야막 이렇게 되니까 어, 바람기가 많다. 그래서 다른 여자와 사통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본여명은 일간의 합신이 나타난 기토대운의 결혼을 했어요. 기대운의 기대운의 결혼을 했고 또 그런데 이제 경신대운에 들자 불화로 이혼을 했다 이겁니다. 자, 경금은 실살이죠. 실살인데 이 천간에 식상이 혼잡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만 있으면 실살인 경금이 오고 하나만 있으면은 화급금해서 식상 제사를 하니까 이게 오히려 실살을 잡아버리니까 오히려 길한 운이 되는데 두 개가 되니까 제살태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길한 운이 됐다. 불길한 운이 됐다 이거죠. 불길운 제살태가가 되면 불길운이 됐다. 그러니까 여자가 좌우로 이렇게 식상이 혼잡되면 부부궁이 좀 많이 불리해져. 경신대운에서 보면은 이제 신대운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지와 충을 하죠. 인신충을 하고 이 신금을 보면은 요 남편 대행인 여자가 정화인데 그죠? 정화가 어디 앉았냐면 정신욕지에 앉았어. 정신욕지에 앉았고 정화와 기토는 동류거든요. 같이 쓰니까 기토도 남편성인 기토도 욕지에 앉다 보니까 욕지는 천방지축으로 흔들리고 애정사에서 상당히 삼각관계가 일어나는 그런 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또 경신이 일지만 충하는 것이 아니라 경갑충하고 인신충하니까 천충지충이 되는 거죠. 천충지충은 지지에서만 충이 일어나는 것보다 거의 한 3배 정도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부라와 이혼의 대운입니다. 또 잘 보면은 이렇게 천간을 가만히 보면 요 개수는 인성이니까 그죠? 인성이니까 모친도 되지만 또 뭐가 되냐면은 조부도 돼요. 조부. 그러니까 조부라는 것은 아버지의 아버지. 그죠? 조부도 되는데
식상을 두 개를 나타냈어. 이건 조부, 이 식상은 뭐냐 하면은, 식상은 조모가 돼. 조모. 그러니까 조부가 이 조모를 거느렸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조부는 양처를 거느려서 조부의 부부궁이 불길합니다. 이렇게 천간에서 나타나는 것은 조부에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잘 봐야 돼. 왜냐하면 한 부모에서 여러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자식 중에서는 결혼하기도 하고 또 이혼하기도 하는 자식이 나타나지만, 이렇게 조부가 나타나서 암시를 준다라는 것은 부부궁이 불길하다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부라는 것은 주로 연주 또 월주에 있는 것의 인성이면은 모친도 되지만 조부도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은 연월지에서 연월지 재성 혼잡이 되죠. 재성 혼잡 연잡 진과 미가 재성인데 혼잡 연자를 하고 있어. 이것은 또 이 자체만으로도 동가숙 서가숙 한다 그랬어. 동가숙 서가식이라 그랬어요. 동쪽에서 잠자고 서쪽에서 밥을 먹는다. 즉 부친의 연이 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재성이 혼잡됐으니까. 인성이 혼잡되면 모친의 연이 변한다. 또 남명이라 그러면 이렇게 재성이 혼잡되면은 처성이 변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재성이 혼잡돼서 연지하고 있는데 또 진토는 인진으로 합해서 들어오고 미토는 묘미 합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진토가 인진으로 합해서 들어오고 또 인묘도 묘로 일지로 들어오면 묘목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합해된 미토까지 같이 들어와요. 일지에서 뭐가 보이냐면 일지, 즉 아신이라 그러는데 아신에서 일지로 모여드니까 두 부친을 모신다. 두 부친을 모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혼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일지에서 갑인, 비겁이 있는데 묘미로 합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미중의 을목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본여명은 이부 형제가 있다 이거지. 이복 형제, 또 이부 형제 여자니까 자매인데 다 통틀어서 그냥 형제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복이란 배가 다른 형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형제, 또 이부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다 이거죠. 이제 요것을 우리가 이제 용신, 성격, 직장, 부친, 모친, 부부, 자식, 재물, 운세, 건강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이런 틀에 넣어서 자꾸 봐야지 사주가 늘어요.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해버리면은 이건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맨날 그 자리라. 그러니까 우선 첫째, 용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용신. 병정화로 목화통명이 됐죠. 병정화. 그래서 목이 강한데 목화통명이라 그래. 목화통명 사주들은 상당히 총명 준수하고 또 교직이나 언론
술판 이런 데도 상당히 인연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격을 보면 월지가 편제도 월지 편제격이고 월지 편제라는 것은 상당히 사업가적인 기질도 있고 손도 크고 담대하면서 일지에서 이제 성격을 보면은 일지 투출을 봐야 돼. 일지 투출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월지 편제는 부모한테 받은 성향이라고 하면은 또 일지에서 투출한 것은 뭐냐면 인중 병화가 투출했어요. 그죠? 인중 병화 식신이 투출했다. 또 월주에서 보면 화생토 식신이 화생토 식신생자가 되고 있죠. 식신생자가 되고 있다 보면은 상당히 돈 버는 재주가 있다. 부지런하고 돈 버는 재주가 있다. 자영업이나 또 목화통명이기 때문에 교직, 언론 등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부친이요. 부친. 우리가 부친, 모친은 살펴봐야 돼. 왜냐면 인간은 유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유전이 거의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보면서 부모를 어떤 것이 내 부모인지 모른다라는 것은 사주가 정립이 되지 않는다 얘기야.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는 부친과 모친을 잘 찾아서 그걸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 전에도 얘기했듯이 부친의 성이 없다. 그러면 월지를 중심으로 찾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연월에서 본기로 부모성이 투하면 그것을 부모성으로 봐. 부친은 월지에서 진토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진토가 부친이에요. 그죠? 부친이다 이거지. 근데 이제 진중에 부친은 진중에 무게을이 들었는데 계수 그죠? 부친의 그 배우자성을 자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암수한쌍으로 딱 마음이 닫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부부간에 이별 분리가 일어나는 경향이 상당히 허다해요. 저는 무게을로 이렇게 본기부터 외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을개무로 외우더라고. 근데 이제 왜 그 사람들이 을개무로 외우는가 하면은 진월이 되면은 30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나누고 그러면은 어떻게 오냐면은 을목부터 와. 을목이 이거를 갖다가 여기라 그래. 말기라 그러고 개수는 중기라 그래. 중기. 또 무토는 본기라 그래요. 그런데 본기가 맨 마지막에 오니까 이 순서대로 외우느라고 을개무라고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되면은 초급자들은 그걸로 외워놓으면 본기가 틀리니까 육신을 표출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안 해, 이렇게 거꾸로 을개무로 외우지 않았다면 무게을로 외우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이 진중에 무토가 본기이기 때문에. 근데 단지 이제 을개무로 외우는 것은 을목부터 오고 그 다음에 개수 오고 무토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을개무로 외우는데 저는 본기부터 외웠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운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외우지 않은 사람들은 무게을로 본기부터 외우셔도 된다 이거지.
부채는 월지 진토기 때문에 아주 그 진토는 간목이 성장하기 좋은 토이며 희신이죠. 진토가 화생토를 하니까 간목이 왕한데 병화로 식신으로 빼내서 식신이 다시 나갈 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진토가 희신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뭐 식신이니까 식신을 생해주는 목이 희신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목이 강하면은 목이 왕하다 이거야. 왕목이 있으면은 왕목을 설하는 화가 용신이라 그러면 이것을 다시 설계하는 화도 희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용신이니까 반드시 목이 희신이다 이거는 아니야.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가 있다. 수가 왕하다. 왕수가 있어. 왕수. 왕한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왕수가 설기하는 목이 용신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목을 다시 빼줘. 그러다 보면 배수구가 막히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희신인데 목화 중에서 세력이 강한 것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을 생하는 것이 반드시 희신은 아니다. 용신을 설계하는 것도 희신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모친을 봅시다. 모친을 보면 모친은 연간의 계수인데 연월간에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일한 신이가 이거는 그냥 모친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진과 미는 둘인데 어떤 것이 부친이냐면은 월지에 앉은 게 부친으로 보는 거라 이거죠. 모친은 계수가 돼. 계수가 돼서 일간의 용신인 계수가 일간의 용신인 병화를 파묘상관하고 있죠. 저번에도 파묘상관이 있고 인성의 역할에서 파묘상관이 있고 또 상관폐인이 있어. 뭐 식상이든 상관이든 다 같이 쓰니까 파묘상관이라는 것은 식상이 길작용을 하는데 길작용을 하는데 인성이 와서 이걸 부시는 것을 파묘상관이라고 해요. 또 상관폐인이라는 것은 상관이 흉작용을 하고 있어요. 신약해서 죽겠는데 상관이 와서 그것을 다시 설하면 이 상관이 흉하다 이거죠. 근데 인성이 와서 상관을 억제해버리면 이것은 상당히 길한 구조다 이거죠. 파묘상관은 좀 흉한 구조다. 또 모치는 묘모궁에 앉았다 그랬어. 묘모궁. 그러니까 12운성도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봐. 12운성을 놓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공법이라고 하고 이거 좌법이에요. 좌법. 그 다음에 이제 일간법이 있어. 일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인종법이 있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요거만 알면 돼. 공법이라는 것은 좌법이라고 해서 개미가 묘지에 앉았다. 그렇게 또 병지는 관대지에 앉았다. 가비는 녹지에 앉았다. 정묘는 병지에 앉았다. 이걸 보는 것이 공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간법이 있어. 일간이 갑미 묘지가 되고, 그죠? 갑진 쇠지가 되고, 갑인 녹지가 되고, 갑묘 왕지가 된다. 이거 일간법이고, 인종법이라는 것은 만약에 천간에 배성이 있으면은 배성을 일지로 끌어다가 보는 거예요. 여기는 배성이 없으니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세 가지만 12운동을 해야지 복잡하게 하면은 안 맞아. 틀려. 그죠? 또 부모는 여기다가 대야 되는데 부모는 부친도 있고 모친도 있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주로 배우자를
배우자. 중요한 게 배우자니까 배우자 성이 나타나면 그것을 갖다가 일지로 대입을 하는 것이 인정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이것저것 하면 안 맞으니까. 또 묘모궁유 또 절절궁이라는 것이 있어. 절절궁. 절절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지가 되는 거예요. 절지. 절지. 이 절절이 만나면은 아주 이것도 고달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인데 여기에 만약에 갑이 있고 신금이 앉았다 이거야. 신금. 이렇게. 절이라는 것은 충이야, 충. 충을 생각하시면 돼. 절. 그러면 갑신이 절지에 앉았죠. 이 절지인데 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목이 지지로 내려오면 인목이 돼. 인목. 그러니까 인신충을 맞은 거예요. 또 일간에서 보면 일간도 갑신 절이 돼. 이것도 지지로 내려오면 인신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목은 형제인데 형제가 앉아서 충을 당하고 일간과도 충을 당하면 이 사람은 형제를 일찍 떠난 사람이 있든지 형제연이 끊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절절궁도 상당히 안 좋아.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부부를 보면은 연지 미토가 그것이 배성이라 그랬어. 그죠? 연지 미토가 일간의 갑미묘지이며 또 일지가 갑인고란쌀이야. 갑인고란. 고란쌀. 고란쌀은 여자한테 주로 많이 쓰는데 밤중에 잠 안 자고 달 보고 운다 이거요. 그래서 고란쌀인데 고란쌀은 어떤 것이 있냐면 갑인, 또 을사, 또 경자, 신해, 무신 이렇게 이제 주로 5개를 보고 있어요. 오늘 5개를 보는데 여명에 많이 쓴다 이거죠. 여명에 많이 쓰는데 을사도 가만히 보면 목실행화요 상관이 돼. 그죠? 또 경자도 상관이 되고 신해도 상관이 되고 무신은 식신이 되니까 요거는 식신이 되는데 여자가 일지에 상관을 깔고 있다 그러면은 일지 상관은 식신도 아니고 일지 상관을 깔고 앉았다 그러면 이 일지는 누가 사는 곳이냐면 남편이 사는 곳이에요. 남편이 정관이 사는 곳이다 이거지. 정관이 자기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상관이 있어서 상관 정관을 해버려서 쫓아내버리네. 그러니까 밤중에 잠 안 자고 달 보고 운다. 그래서 갑인고란쌀이다 이거예요. 또 이제 간여지동도 마찬가지야. 간여지동. 일주의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대부분 충이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란쌀과 간여지동은 부부궁이 안 좋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여지동이고 고란쌀을 만났어. 그러다 보니까 부부궁이 안 좋다. 단지 이제 그 사주의 배합이 좋으면 되는데 일단 뭐 배성이 없고 배성이 미토에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불리하게 될 수가 있어. 또 이제 일지에서 보면 일지는 부부궁이라서 영향력이 70%예요. 배성은 30%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부궁이 일지가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간여지동이고 고란쌀이고 그죠? 그러면 이 일지에서 두들겨 맞는 것이 뭐냐를 봐야 돼. 그 인미 그죠? 인미가 귀문살이 되지. 인미가 귀문살이 돼. 인미가 귀문살이 걸렸다 이거예요. 귀문살이라는 것은 서로 의심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살인데 귀문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어도 이것을 외워야 돼. 3개가 있는데 원진살이 있고 귀문살이 있고
상천살이 있어. 상천살. 이 세 개는 외우셔야 돼. 이건 햇살이라 그래. 형충파해 할 때 그 햇살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배우자를 충하는 거야. 육합된 배우자. 그러다 보니까 충은 직접 본인과 본인이 충을 하는 건데 배우자를 충하는 것도 참 괘씸하지, 그죠? 어떻게 보면 나를 충하는 것보다 더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천살은 맹인점사에서 많이 써요. 맹파는 맹인점사에서 흘러나온 건데, 아주 그건 뭐 이상하게 쓰더라고. 무슨 뭐 주객, 난 알아보니까 하고 맞지도 않더라고, 그 잘. 그러니까 원래는 맹인점사예요. 맹인점사에서 이석영 씨가 배운 게 사주가 맹인점사를 배운 거야. 맹파가 아니에요. 이 맹인점사에 나타나는 것이 맹파 명리 이론인데, 이거는 완전히 뭐 사주 이론을 갖다가 누가 만들었는지 새로 만들어 버렸어. 아니, 사주가 5천 년 동안 흘러온 건데 그걸 갖다 무시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대면 그게 옳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맹파는 나도 좀 한번 뭔가 하고 좀 배워봤는데 당체 이 맞지도 않고 또 논리도 이상하더라고 이거는. 이성영 씨가 배운 건 중국에서 맹인점사를 배운 거예요. 그 맹인점사에서는 뭐를 많이 쓰냐면은 이 상천살을 많이 써. 거의 춤과 같이 판단을 해. 그러니까 오늘은 상천살만 이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상천살은 뭐가 있냐면은 자미, 추고, 인사, 묘진, 신해, 유술. 이게 상천살이에요. 왜 상천살이 되냐면은 자수가 합하는 것이 축토예요. 배우자. 육합이니까 배우자 아니야, 그죠? 배우자를 이 미토가 와서 충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수의 입장에서 이 미토를 보면 아주 죽일 놈이 되는 거라. 또 미토는 뭐랑 합하냐면 오화랑 합해, 오미합하라 하잖아요. 자수가 와서 좌우충을 하니까 이 미토의 입장에서 자수를 보면 아주 죽일 놈이 되는 거죠. 또 추고는 마찬가지고, 그죠? 추고는 자축을 합하는데 오화가 만나면 좌우충. 또 인해는 해수가 만나는데 인해합이 되는데 사해충. 이거는 뭐 인사는 형도 되니까. 그래서 형천이라 그랬나, 저는. 형천살, 인사 형천살이라 그래. 천살을 꼭 이거 거의 뭐 진짜 맹인점사에서는 거의 충과 같이 보고 있어. 또 묘는 수라고 합을 하는데 그 내 육합된 지지를 진토가 와서 충하니까 이게 삼천살이 되는 거예요. 신은 해는 인해 합이자, 그죠? 인신충이 되고, 신은 사신 합평이 되는데 사해충이 되고, 묘는 진유가 합하는데 진술충이 되고, 술은 묘술이 합하는데 묘유충이 되고, 이제 그것이 삼천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삼천살은 앞으로 자주 등장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천살은 외우시는 게 좋아. 외우셔야 돼. 어차피 암기한 만큼 사주가 보이게 돼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상천살이 묘진이 상천살이죠. 묘진이 상천살이란 말이야. 근데 적용을 안 했어. 왜냐면 일지가 아니거든. 그죠? 일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일지가 아니니까 이것은 이제 적용할 필요가 없다. 여기 인미 귀문살만 걸려 있다. 원지는 자미, 추고, 인유, 묘신, 진해, 사술이 원진살이에요. 원진살, 요 인유를 보면은 닭이 울면 호랑이는 들어가요. 산에서.
그러니까 이 원진살이야.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성질나고, 이게 원진살이요. 이거는 그냥 원진, 잠이 추고, 인유묘신, 진의 사술. 또 귀문살이 있어, 귀문. 귀문살. 아주 의심하고 질투하고 또 뭐에 홀린 듯이 살아가는 귀문살. 귀문살은 자유, 인미, 묘신, 추고, 자유, 인미, 추고, 묘신, 진해, 사술. 이 네 가지는 원진살하고 같이 겹친다 이거야. 그래서 원진살에서 원진과 기문살이 다른 것은 잠이 인유지만 여기서는 자유, 인미가 된다. 좀 이거는 요 세 가지는 사주 볼 때 많이 쓰니까 상천살하고 원진살은 외워두셔야 돼. 귀문살은 뭐 좀 나중에 하고 너무 많이 한꺼번에 외우라고 그러면 또 아주 안 하는 수가 있으니까. 상천살과 원진살 요거 두 개는 외우셔야 된다 이거죠. 상천살 다시 한번 해보면 잠이 추고 인사, 잠이 추고 인사묘진 신의 유술, 그죠? 이거는 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잠이 추고 인사 묘진 신의 유술. 자주 배울 때는 처음에는 이 외우는 걸 가라 달달달달 외워야 돼. 이제 그래야지 바로바로 사주에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력 나쁜 사람이 사주 배우기도 힘들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경신년에 불화 이혼을 했다 그러는데 경이 경갑충 인신충해서 결국 불화 이혼을 했다. 이 신금 대형은 이것이 남편 대행인데 기토도 남편 대행이죠. 정기는 같이 써. 병무도 같이 쓰고 똑같은 거라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신욕지가 되고 기신욕지가 되니까 천방지축 남편 대행이 천방지축으로 흔들리는 시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재물을 보면은 이 사람은 식상생자가 잘 되니까 돈 버는 재주가 많아서 길해요. 또 더군다나 이 여성은 순행으로 가니까 그죠? 음간은 순행이니까 음간 여성은 음간이라서 순행을 하니까 월지를 놓고 진 사오미 그죠? 초년에 화운이 왔을 때 초년에 아주 상당히 좋겠죠. 초년운에는 대단히 행복한 시기를 보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년운에 들어오면은 금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 금운. 그 다음에 수운으로 말년에는 수운으로 가요. 중년 말년. 그죠?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니까. 근데 이 금운은 직장이다 이거지. 관이니까 직장운을 들어갈 수가 있든지 그러한 것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운이 강하다. 직장으로 연결되고 또 수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대운의 도움이 약하죠. 그죠? 수운은 이 용신을 갖다가 파극시키는 운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길한 운이다. 그래서 대운이 이 사람이 만약에 중년의 화운을 만나고 또 토운을 만났으면 상당히 좋은데 중년 이후로는 금수운을 만나다 보니까 대운의 도움이 약해서 큰 도를 이루기는 힘들다. 그러나 부자 사주예요. 그죠? 신앙하고 제왕하니까. 또 천간으로 개수가 왔다.
무기토가 왔다. 천간운 무기토가 왔다. 이거예요. 무기토운이 이제 왔다. 그러면 이 무토는 계수를 합거를 시켜. 그죠? 무게합으로 합거를 시켜버리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식상생자가 잘 된다 이거죠. 지금은 식상생자를 하려고 해도 이 계수가 병화를 치니까 반만 되니까, 그죠? 50%만 되니까 그랬는데 이 계수가 없어지면 식상생자가 잘 되니까 천간은 좋다. 어? 또 스토가 와도 기계극으로 이 계수를 부시니까 또 식상생자가 잘 된다 이거죠. 만약에 신금이 올 때 신운용은 어떻게 되느냐? 병신합을 하잖아, 그죠? 병신합을 이게 잡혀버리면은 이 계수가 두 놈이기 때문에 이놈도 공격을 해야 되고 저놈도 공격해야 되니까 자기 힘이 다 빠지는데 이 계수가 이 식분 병화가 없어져 버리면 이 계수가 날아가서 저 정화를 극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완전히 파격이 나는 거다. 음신하고 그때는 상당히 파료상관의 파격이 나타나니까 불길하죠. 9번에 운세. 운세는 이제 대운은 우리가 지금 뭐 사주 보는 틀을 만나니까 대운까지 대입하기는 힘들고 사주 보는 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운세 아까 화운이 얘기했듯이 화운이 길하더라. 그죠? 또 수운으로 들어가면은 좀 용신을 극하는 운이라서 불길하니까 그때 이제 이때 불길하고 또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할 때 그죠? 임계수가 투하면은 이것에 힘을 받아 가지고 이 식상들을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 임계수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10번 건강. 10번 건강은 어떠냐? 그죠? 건강은 근데 뭐 이렇게 자기 자리에 앉은 자리 있고 이렇게 순화하면은 상당히 건강한 체죠. 건강체지. 또 개수가 여기 보면 개수가 약한 듯하지만 진토에 뿌리를 내렸어. 그러다 보니까는 어찌 건강은 별 문제가 없다. 상당히 건강한 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